안녕하세요. 히든카드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박준남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시장 하루 만에 또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저희는 시장과 무관하게 또 잘 갈 수 있는 두 종목을 박준남 매니저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리뷰 종목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원격 의료 테마주 안에서 비트컴퓨터를 소개해 주셨죠? 네. 비트컴퓨터 또 리뷰를 해야 될 때가 왔네요. 네. 3월 18일인데 제가 좀 강조를 좀 많이 했을 거예요. 비트컴퓨터 어떤 회사인지. 그렇죠. 수익을 줬습니다. 지금 3월 18일에 9,520원에 우리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10% 정도 수익인데 지금 보니까 22일 날 한 49만 명 정도? 지금 3주째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수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최고예요. 그냥. 네. 그냥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움직일 것으로 좀 보였는데 오늘 한 10몇 프로 딱 떴다가 시장이 좋았으면 치고 나갔을 겁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 10몇 프로 딱 차익이 나는 모습인데 역시나 일단 우리 수익을 아마 챙겼을 거예요. 그죠? 며칠 만에 수익을 줬으니까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운봉이니까 다시 한번 저점 공략하면 다시 한번 또 수익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컴퓨터는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비트컴퓨터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뷰 종목이 있습니다. 슬픈 호황기를 맞고 있는 또 사료 관련주들입니다. 네. 최근에 또 핫하고 뜨겁기도 한데요. 그 네. 안에서 저희는 선진을 소개해 주셨죠? 네, 선지는 2월 28일 이쁩니다. 바닥에서 장대 한번 쭉 올려놓고 안 밀리잖아요. 왜? 바닥이니까 바닥에서. 그래가지고 1,950원에 2월 28일에 지금 19% 한 20% 정도 수익을 줬는데요. 식품주, 곡물주 지금 보니까 마켓 시장에 곧 있으면 이제 마켓 관리가 상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식품 사재기 거기에 관련된 좀 급등 부분도 있고 물론 회사도 좋지만 그리고 마켓 관리 관련해서 식품주들이 한번 전쟁 관련주로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지금 보니까 뭐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뭐 5연상이 나와가지고 10,000원에서 벌써 50,000원이 훌쩍 넘어갔더라고요. 하여튼 식품주나 곡물주들 상당히 탄력성이 좋습니다. 선진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저력이 가능하니까 수익 극대화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불기등 또 히든카드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희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카드도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네.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정말 좋은 종목 준비했어요. 네. 늘 좋은 종목 준비하지만 진짜 좋은 종목 준비했습니다. 보고도 예, 부동산 정책주이긴 한데 네. 아마 제가 봤을 때 코스닥하고 코스피 한 상장에서 한 2,100개 정도 되잖아요. 네 정도 되는데 주식 투자에서 제일 엄청난 돈을 번 회사이지 않나 유일하게 한 600억 정도. 예, 키워드가 부동산 정책하고 600억 정도 수익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정책 관련해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었잖아요. 네. 최근엔 리모델링 쪽으로도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동안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꼭 성장을 했는데 부동산이 많이 이제 억제됐잖아요. 네, 많이 이제 맞아요. 좀 이렇게 산이 많이 이제 좀 쭈그러드는, 좀 많이 이제 침체가 됐었는데 재건축이 불가능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리모델링합니다. 병원, 빌딩, 뭐 백화점, 뭐 할인점, 그리고 병원, 뭐 실버타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재건축 시장이 그 리모델링 시장이 되게 많이 성장했어요. 10년 전에 불과 한 10조 정도밖에 안 했는데 2020년 한 40조 정도, 그리고 작년 보니까 60조까지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 현재 성숙기가 아니라 도입기 부분입니다. 네, 사실 항상 좋은 종목을 들고 와 주시지만 그 안에서도 진짜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 항상 급등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을 저희는 주목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 종목도 사악 한 번 정도는 좀 가야 정상이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네. 예, 종목 이름이요. 국내 1위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인데 바로 국보 디자인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리모델링 시장 안에서 저희는 국보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만나기 전에 현재 흐름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국보 디자인 현재 0.68%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22,35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보시죠. 예, 국보 디자인은 급등 수익 아마 두 자릿수 수익 줄 거예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인데요. 2012년도부터 2021년까지 10년 연속 인테리어 10년 연속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죠? 시장에서.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대선 전에도 그랬지만 대선 이후에 신정부의 차기 정부의 정책 관련주이기도 하죠. 뭐 재건축이 불가능한 아파트 같은 거 승인 늦게 나는 그런 아파트 같은 거 리모델링해서 부동산 가치도 좀 더 늘리고 그죠? 그런 부분에서 투자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시장이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사실 41조 원 시장인데 지금 현재 재작년 대비 비해서 재작년까지요. 10년 전보다 2배 정도 성장을 했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인테리어 1위 업체뿐만이 아니라 내수 시장도 상당히 좋은데 해외 시장도 또 눈을 돌렸어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 사업을 진출하고 있는데 베트남, 인도, 미얀마, 중국, 개발도상국 인테리어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하고 있다. 당연히 실적 좋겠죠. 그래 말씀드리고요. 이 회사 정말 좀 특이한 회사예요. 무차의 경영을 하면서 32년 동안 흑자 낸 회사입니다. 32년 동안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기업인 것 같아요. 32년. 불황이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2010년에 매출이 1천억에서 출발했습니다. 1천억에서 출발해서 2020년까지 한번 보니까 3천억 가까이 돼요. 매출이 10년 만에 3배 정도 계속 성장하고 있죠. 나중에 한 5천억 1조 정도까지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업이익이 257억, 시총이 1,600억, 600억 정도 됩니다. 현금성 자산이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총이 1,600억이라고 했는데 현금성 자산이 1,700억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음 화면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증시서 국보 디자인. 예, 국내 인테리어 1위 업체긴 하지만 한미 증시서 600억을 벌어버렸어요. 시총이 1,600억이니까 600억이니까 한 35%? 예, 주식 투자해서 랠리에 오는 국보 디자인. 아, 진짜 대박입니다. 구글, 아마존,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예, 대단한 겁니다. 삼성 SDI를 중장기로 투자해서 580% 먹었더라고요. 삼성전기는 360%. 테슬라를 지금 현재 456억 시세 차익을 가지고 있는데 애플, 뭐 아마존, 구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 주식 8만 8천 주를 매입을 해서 342억에 현재 잔고가 800억 정도 됩니다. 완전 대박이죠. 여기 국보 디자인에 아마 임원진 중에 주식 고수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하여튼가. 그래 말씀드리고 이 회사 제가 아까 현금성 자산이 1,700억이라고 했는데 그 현금으로 운영을 해서 정말 너무너무 잘했다 말씀드립니다. 이 회사가 왜 현금성 자산이 많냐면 수주를 따낼 때 대규모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여튼간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에서 대박을 낸 회사다. 국보 디자인 600억 말씀드리고 주가 이치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19년에 단기 순이익 3배가 넘는 주식 투자로 시세 차익을 낸 기업입니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 건기시 그리고 테슬라, 애플, 구글 투자로 600억을 투자이익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얼마 전에 한번 급등을 해서 쭉 침을 달고 내려왔네요. 바닥에서 예, 위침 달린 건 아주 좋은 증상이죠. 단기 매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리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 고점이 31,000원입니다. 예, 저점 부근이네요. 네, 두 자릿수 수익까지도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저희 네. 목표가 그러면 잡아볼게요. 네, 어려운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이 아마 최고이지 않을까요? 목표가 3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3만 원 터치하길 기대하겠고요. 손절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9,000원입니다. 다음 히든카드 만나러 가볼게요. 네, 선진 제가 수익 좀 드렸죠. 식품제 하나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인데 세종시 정책주도 좀 섞여 있고요. 마켓컬리 상장 수혜주기도 합니다. 요새 또 마켓컬리가 이 실적 호조로 인해서 IPO에 또 청신호가 켜졌더라고요. 네, 마켓컬리 지금 현재 보면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진행을 하고 있죠. 네. 3월 달이니까 아마 3월 상장 예비 심사 청구한 다음에 한 4개월 후에는 상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7월 달에 상장을 한다. 네, 2분기 가고 나면요. 그래서 아마 관련주들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식품주 말고도 또 하나가 더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켓컬리 상장한다 했는데 정말 그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는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네, 국내 소세지 업체 1위 핫도그죠. 바로 우양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핫도그 맛있죠.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우양입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 있을지 만나보겠고요. 현재가 흐름부터 체크해 보시죠.
우양 현재 0.18% 빠지고 있습니다. 5,70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양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어. 이 회사가 한 세 가지 정도 좀 모멘텀이 있습니다. 전쟁 관련된 식품주로도 있고요, 세종시 있고, 또 마켓 관련 이제 상장 수혜주인데, 우크라이나 리스크로 지금 뭐 식품 풍기가 뭐 엄청나죠. 원자재, 뭐 니켈, 2차 전지, 그리고 식품주. 국내 뭐 어떻게 보면 유동성 때문에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오르는데 당연히 식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양도 여기에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남 공장의 위치 이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은 정부 정책지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제 보게 되면 제 대통령 집무실 제1 집무실이 용산으로, 제2 집무실이 세종시로, 거기에서 이제 국무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켓컬리 신선식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가정간편식과 신선한 식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마켓컬리 관련해서 종목들 좀 흐름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좀 상장이 늦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좀 이제 앞당겨졌죠. 왜냐하면 상장에 걸림돌이 됐던 대표의 지분율 문제도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3월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진행을 폼을 열었기 때문에 보통 이후에 한 4개월 정도 상장을 합니다. 7월 달에 상장을 하시면 보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쿠팡이 상장을 해서 대규모 자금을 확보를 한 다음에 이제 투자를 했죠.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도 상장하게 되면 국내 증시에서 첫 이커머스라서 상장을 하는 거다. 그래서 상장의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차기 이제 당선인이죠. 첫 국무회 세종시에서 열겠다. 그죠? 세종 대통령 집무실도 조기 가시하나. 진짜 수도를 만들겠다. 지금 완벽하게 다 이전이 된 건 아니죠. 세종시로. 약속한 곳 세종시가 들썩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 대통령 제2 집무실 국회 의사당이나 그리고 서울대 뭐 많은 이제 대학 캠퍼스들도 세종시로 많이 지금 이동을 준비하고 있고요. 경제 자유구역으로도 또 속도도 많이 늘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류 중에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진척을 가져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관련 한번 주가 이치 좀 보겠습니다. 우양. 지금 쿠팡처럼 이제 상장을 통해서 기업 가치 규모를 이제 불리려고 하는 이제 마켓컬리도 있는데,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한 기업 가치가 상장 후 한 7조 정도 예상이 됩니다.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죠.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정책주의자 마켓컬리 상장 수혜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투자 포인트 갖고 있습니다. 정책 그리고 마켓컬리인데요. 저희 가격 전략 짚어볼게요. 네, 목표가는 7,5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7,500원이고요. 변동성 시장이 큰 장에서는 손절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000원입니다. 요새 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네. 세계에서도 3주 연속해서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데,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도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원격 진료 종목들이 급등락을 좀 하고 있을 겁니다. 상당히 시장이 뭐 오늘 좀 부진한 가운데서. 그래서 3시 30분에 무료 방송을 열고 있는데, 원격 진료 관련해서 제가 대대적으로 좀 공개 해부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석 바랍니다. 네, 원격 의료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3시 30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두 종목 소개해 드렸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